안녕하십니까. 대종요양병원 욕창치료한의사 이태종 원장입니다. 흔히 욕창 환자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 욕창이 지금 잘 낫고 있는 건가요? 치료가 잘 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욕창은 질환의 특성상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3, 4단계 깊은 욕창 같은 경우는 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치료 속도가 떨어지거나 또 정체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도 치료가 잘 이루어진다면 명확한 회복의 신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욕창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회복의 신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의 신호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욕창이 치료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3, 4단계 욕창 같은 깊이가 있는 상처는 2차 유합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서 상처가 치료돼요. 2차 유합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된 그 부위에 차지하고 있는 괴사 조직들이 먼저 없어지고 그 없어진 그 빈자리에 유가 조직이라고 하는 정상 조직이 다시 대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깥에서 표피들이 쫙 덮여갖고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을 이제 2차 유합이라고 합니다. 깊이가 있는 3, 4단계 욕창 같은 경우는 2차 유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낫게 되는데 2차 유합 과정에서의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또 회복의 신호 첫 번째, 당연한 거겠지만 상처의 사이즈가, 크기가 감소하는 겁니다.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에 주름이나 처짐이 있기 때문에 취하는 자세라든지 또 욕창이 있는 부위에 뼈 돌출 부위에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상처의 모양과 사이즈가 달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자세로 최대한 같은 조건 하에서 상처를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상처의 사이즈가 감소하려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죽은 조직들이 빨리 제거가 돼야 돼요. 이 죽은 조직은 가피일 수도 있고 부육 조직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괴사된 조직들은 물리적으로 정상 조직이 자라오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세균이 잘 자라날 수 있는 배양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괴사 조직이 무조건 제거되고 줄어들어야 됩니다. 회복의 신호 세 번째, 바로 유가 조직의 증식입니다. 괴사 조직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 그 빈 공간에 정상적인 유가 조직이 잘 들어와야 돼요. 증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면의 높이가 유가 조직이 잘 올라와서 상처면의 높이가 주변의 피부의 높이와 비슷해질 정도까지 빈 공간 안에 유가 조직이 빽빽하게 잘 자라 올라와 줘야지 이제 상처가 재상피화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유가 조직의 적절한 증식입니다. 자, 회복의 신호 네 번째, 상처 가장자리의 재상피화입니다. 유가 조직이 상처 기저부의 그 빈 공간에 잘 들어차면은 그 유가 조직 안에 섬유화 세포가 근섬유화 세포로 분화해서 상처를 이제 딱 수축시키는 장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상처가 이제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상처 가장자리에 있던 정상적인 그 표피들이 점점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의 재상피화가 진행된다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고 증거입니다. 간혹 어떤 보호자분들은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쯤에서 꼬매면 상처가 탁 붙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쪼만하다고 해서 꼬맨다고 그 상처가 딱 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다 필요하다. 회복의 신호 다섯 번째, 상처 기저부에서 나오는 삼출물의 점진적인 감소입니다. 가피로 덮여 있고 이제 괴사 조직이 있을 때는 이제 삼출물이 없고 건조해요. 근데 이제 괴사 조직들이 제거가 되고 한참 유가 조직이 막 자라나고 또 상처가 수축하고 할 때는 수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제법 나와요. 근데 상처 사이즈가 줄어들고 재상피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그 삼출물의 양이 감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잘 상처도 줄어들고 삼출물의 양도 잘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상처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삼출물이 늘어나고 이러는 경우라면 어떤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리적인 어떤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다른 추가적인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드레싱이나 사용하고 있는 외용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회복의 신호가 끊기고 그런 시그널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도 또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의 신호 다섯 번째는 바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점진적으로 삼출물이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대종요양병원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푸시톱이라고 하는 도구를 또 활용하고 있어요. 5가지 신호 중에서 상처의 사이즈, 그 다음에 상처의 삼출물의 양, 그리고
상처의 조직의 유형, 크게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점수화 시켜갖고 0점부터 17점까지 점수가 매겨져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점수는 17점이고 상처가 힐링된 거는 0점이죠. 그래서 점수가 17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잘 순차적으로 줄어들면 상처가 잘 낫고 있는 거고, 점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점수가 답보 상태다. 그건 이제 상처가 정체가 돼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상처들을 또 욕창을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 4단계 욕창의 회복의 신호 5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상처의 크기가 감소한다. 두 번째, 괴사 조직이 적절하게 제거되고 감소한다. 세 번째, 유가 조직이 잘 증식된다. 자, 네 번째, 상처 가장자리가 적절하게 재상피화된다. 마지막으로 상처 기저 부위에서 나오는 삼투물의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이 5가지 회복의 증거를 가지고 이 상처가 잘 치료가 되고 있구나, 잘 회복되고 있구나를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욕창 환자의 환부를 잘 관찰을 해서 이런 회복의 신호와 징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욕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